자, 마지막 주제 다뤄볼까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 송파병 출마설 한 언론의 대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왜 송파병이 나왔을까요? 저희 당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들렸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거는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기 총선에서 어떤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걸맞는 지역이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송파일 것이다.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아슬아슬한 그런 지역으로 가서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좀 바꿀 것이다. 아마 이런 소문들 때문에 계속 송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당대표 선거하던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춘천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들 지금 국민의힘의 초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도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건데 결국 당사자의 말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고 송파구 쪽에는 근처에도 안 갔다고 말씀을 하셨던 만큼 아마 한동훈 장관의 입에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김근식 교수인데요. 저희 내일 패널입니다. 자, 한 장관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김근식 교수님도 한숨 돌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좀 바람이겠죠. 한숨 돌리고 싶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너무 말이 많아요. 한마디면 됩니다. 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말이 많잖아요. 송파구에 가본 적이 없다. 참 신기하네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고 법무장관 하겠다.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내년에 총선 불출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 이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 임명될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민주당 대표를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을 만들고 대척점을 세워서 몸값을 키우고요. 지금 벌써 몸값이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야 막론하고. 그래서 결국 본인은 지금 총선을 출마할 건데 지금 말을 뱅뱅 돌리고 있기 때문에 김근식 위원장께서 좀 큰 우려가 있어서 음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파병은 그래도 김근식 위원장이 잘 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이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래도 송파병의 출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참 선을 그으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금은 정말 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번인수를 가두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그리고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도록 상상력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또 정치인의 어떤 미래적 자산 같은 거니까 저는 굳이 절대 안 나갑니다. 이럴 필요도 없고 설령 안 나간다고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거짓말로 여길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수사라는 것이 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발판이라는 데서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지만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통상 요구되는 어떤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하는 것이 총선 출마에는 얼마든지 결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굳이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비약인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에도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 국회 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해철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게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런 평가예요. 항목에서. 그런데 저는 그 항목에는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사, 안하모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평가하시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대답을 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잘 느끼고 앞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보니까 52%의 국민들이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 헌재 재판 결과 이유인데요. 소수도 있지 않냐. 또는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바꿔진다 하면 의원들이 사퇴해라. 라는 등의 언사가 결국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장관에게 사퇴해라 라는 것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른 설정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전해철 의원이 고성보다는 좀 차분차분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 좀 웃으면서 두 분이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도의 문제죠, 태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조선 제1의 혀를 얻으실 만큼 말씀을 잘하세요. 네. 말을 잘하는 건 알겠지만 태도입니다. 보통 말하자면 말싸움을 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이. 야당 의원과. 뭐 여당 의원한테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지금 세간에서는요, 한동훈 장관 발언 패러디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주로 이제 나오냐면 뭔가 본질을 물어보면 그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뱅뱅 돌립니다. 예를 들면 1+1은 몇입니까? 물어보면 1은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1+1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1+1을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식들이 결국에는 본질을 피해가면서 야당 의원과 본인의 몸값, 설전을 통해서 키우는 이런 방식들을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냥 좀 재밌네, 말 잘하네 보지만 이게 쌓여가면요. 결국에는 아까 전해철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즐기고 뭔가 본인 스스로 나 말 잘해, 똑똑해 라는 것을 스스로 즐길 수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 정치를 하게 될 사람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해철 의원 조언 좀 새겨 들어야 된다 매우 말씀하셨는데. 깊게 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체복무 요원 이런 숫자 이런 것도 좀 물어보던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나름대로 다른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를 거야. 숫자 모를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제 뭐 질문의 어떤 뭔가 다음 질문을 위한 어떤 수법이긴 해요. 근데 뭐 대체복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복무를 모른다 해서 뭐 호통을 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보기에는 좋지 않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답변도 또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현상들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각 의원들의 설전 속에서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잘한 것 같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의 무게감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너무나 야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말장난하듯 데리고 놀면서 본인의 몸값을 키우는 그리고 즐기는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는 정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올 때마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할까 이걸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반복되는 상황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 탓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 탓입니까? 뭐 딱 무자르듯 잘라서 말할 수는 둘 다 없지만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마치 장날에 장서듯이 장사를 하듯이 너도 나도 팔 물건을 잔뜩 들고 와서 물건을 파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타났다. 여기서 한 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질문들, 정치적 질문들을 남발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대체복무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김혜재 의원은 뭐 좋아하는 애창곡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듣는 국민이 약간 뜨악하게 하는 질문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뭔가 한동훈 장관이랑 각이 섰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들이 자꾸 서다 보니까 무리한 질문들, 때로는 호통하는 질문들, 뭔가 흥분하고 그 중요한 대정부질의 시간에 사실 저런 거 물어볼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대단히 정치적인 질문을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면 정치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고 계속 민주당 의원에 물어보는 무리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손하게 다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서로 간에 문제가 조금씩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느냐 하면 전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전해철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여러 대정부 질문 가운데서 오늘 고른 게 어쨌든 고성을 지르지 않고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의 질문의 결합으로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시면 호통뿐만 아니라 막 쓰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예. 개선이 돼야 되죠. 사람 말이라는 게 관계 아닙니까? 사람 간에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곱듯이 그런 부분들은 기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만 한동훈 장관이 워낙 답변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 너무나 비아냥거리듯 이 말하자면 이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을 성을 북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는 솔직히 근데 그렇다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전해철 의원처럼 질문하는 게 전략적이라는 거죠. 아니요 원래 그렇지 전철 의원님 않습니까? 원래 저러세요. 예, 저러시고요. 뭐 이탄 의원도 좀 조용조용 얘기하시는 예. 분이고. 그러니까 이태희님.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장관이 만나서 약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김의겸 의원이나 몇 명 있잖아요. 아, 예. 그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한동훈 장관께서도 그거는 개인 감정을 국무위원으로 자리에 나왔으면 숨겨야죠. 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